원엠트M 표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원은 뭐 이렇게 좀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이론,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슬라이드 제목을 제가 원엠트M 그리고 이제 IoT라고 했는데요. 원엠트M은 굳이 이제 성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뭐 TTA처럼 이제 기관 혹은 뭐 단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표준 아니면 국제 공적 표준 이런 거랑 좀 다른 건데요. 그래서 ITUT가 ISO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공적 표준이고, 그리고 이제 나라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제 글로벌 국제 표준이고요. 그다음에 원엠트M은 이제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들의 단체 표준입니다. 네, 글로벌리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 표준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결국 이제 국제 표준을 봤을 때 국제 공적 표준인 즉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표준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기관들이 만들어 같이 모여서 만드는 이제 사설 표준 단체 표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원엠템의 회원사들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표준 만드느냐를 좀 설명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뭐 TTA가 직접 이제 표준을 만드는 거 아니고 TTA 회원사들, 예를 들어 뭐 저희 큐티라든가 아니면 현재 멤버 구성으로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TTA 회원사로서 실제로 원엠투엠의 멤버사로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 위에 있는 이런 TTA라든가 엣지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각 나라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그 ICT 표준을 만드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표준 단체의 회원사들이 원엠투엠의 멤버로서 원엠투엠을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설립할 당시에는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고 TSDS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도의 그런 ICT 표준을 만드는 그 표준화 기구, 표준화 조직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조인을 해서 지금 현재 가담을 하고 있고, 뒤에서 결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원엠투엠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설 표준이다, 단체 표준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좀 한계점도 있지만 어쨌든 성격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는 원엠투엠의 그 2A라는 과거 릴리즈가 ITUT 표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엠투엠 표준은 사설 표준과 동시에 이제 국제 공식 표준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문서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엠투엠에서 이제 부여한 그런 그 체계로 이러한 문서 번호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문서들이 실제로 ITUT 표준 Y-4500 시리즈 표준으로 지금 뭐 제정이 되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엠투엠 표준은 사설 표준과 동시에 공적 표준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국제 공식 표준이고, 아까 제가 이제 인도 마지막에 조인한 그 TSD 사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초에 지금 결정이 나서 지금 원엠투엠 표준은 보통은 예를 들어 TTA도 그렇고 H도 그렇고 표준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발을 만들게 되면 그 표준 자체를 이제 TTA의 단체 표준으로 뭐 TTA에 그 표준 번호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는데요. 엣지도 그렇고요, 뭐 북미도 그렇고. 근데 인도에서는 그 단체 표준으로 처음 이제 제정도 당연히 예전에 했지만 이거를 이제 인도의 국가 표준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KS 표준이죠. 그래서 국가 표준으로 현재 원엠투엠 표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SDL보다 조금 늦게 조인하긴 했지만 나름 IT 그런 강국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원엠투엠 표준이 IoT의 이제 나라 표준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엠투엠이 이제 설립이 된 게 설립 시점은 저희가 2012년이죠. 그래서 꽤나 이제 지금 시점도 오래된 거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아마 이런 개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IoT도 그렇고 스마트 시티도 그런데 무언가 그 IoT 예전에 이제 저희가 M2M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름도 그냥 원M2M인데 결국에는 M2M 뭔가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뭔가 다 사이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뭐 회사 베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역, 예를 들어서 이게 스마트카를 위한 사이로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 홈을 위한 시스템이 다 따로 있고 걔네들 간에 이제 호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이제 서비스 구축을 하고 납품하고 할 때는 매번 이제 새로운 사일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용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재사용해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제 컨셉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결국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드는 건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자주 쓰이는, 자주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쉽게 말해서 그냥 OS 만드는 것처럼 공통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IoT 미들웨어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림상으로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다 떼가지고 여기 하나의 이런 커다란 박스로 저희가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작아진 뭐 이런 이미지도 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커다란 박스를 저희가 이제 공통화했다. 결국 이제 하나로 가져간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은 여기에서 내가 일일이 구현해야 되는 무언가의 그 기능, 뭐 로직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에서 이미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미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여기다 이제 호출해서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뭐 쉽게 좀 이해하실 만한 뭐 인터페이스의 이제 API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통이 되었고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어지는 이제 선들이 결국 표준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적용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어플리케이션도 예를 들어 카가 있고 그다음에 홈이 있고 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 간에도 이제 같은 플랫폼 쓰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뭐 매시업 서비스 혹은 뭐 크로스 커팅 서비스 표현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커먼한 박스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뭐 그 글로벌 IT 뭐 대기업 뭐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 뭐 MS가 됐든 이런 데서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이 원엠팀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표준은 내가 멤버십만 뭐 저희가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 TTA에 멤버십을 취득해서 이제 원엠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그 기술들을 같이 그 표준 단체에 나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애저에서 제공하는 무슨 IoT 서비스를 쓰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기능들 내가 뭐 새로 뭐 정의를 한다거나 만들어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설 그런 프로프리터리한 플랫폼 혹은 기술들과 표준 기술의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성격적으로 그러한 뭐 차이점들이 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엠팀이 어떻게 실제로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원엠팀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운영됐던 워킹그룹, 즉,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아까 보셨던 그런 표준 규격들, 결국 문서로서 무언가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6개가 있었고요. 이게 요구사항 만드는 리콰이어먼트 워킹그룹, 아키텍처, 프로토콜, 세큐리티, 이거는 뭐 나중에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 이런 워킹그룹들이 있었는데 이제 표준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스테이블한 표준 문서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추가들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3개의 그룹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거는 그래서 이제 표준화 관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워킹그룹의 이름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M은 Requirement and Domain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Requirement 워킹 그룹에다가 뭔가 그런 데이터 모델링,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런 거점들이 여기서 이렇게 머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S는 이제 System Design and Security라고 해서 Architecture, Protocol, Security 이런 워킹 그룹들이 합쳐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D는 Testing and Developer Ecosystem인데 여기 테스팅 워킹 그룹, 즉 테스트 규격을 만들던 워킹 그룹에다가 그 베이스로 이제 뭔가 실제 개발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혹은 기술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업으로 저희가 좀 추구를 해가지고 세 번째 워킹 그룹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엠TM이 아까 제가 언뜻 잠깐 너무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IoT 미들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원엠TM 표준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고요. TS 1번 문서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지금 처음 원엠TM 접하는 분들께서는 아주 추상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이 그림 또한 아주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박스 세 개로 그냥 레이어 컨셉을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뭔가 네트워크 단에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저희 뭐 IP 네트워크도 있고 넌 IP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단에서도 뭔가 이제 서비스 관점의 무슨 인터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뭔가 이제 결국엔 네트워크 있다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원M2M이 이렇게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른 이름이 이제 커먼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그림처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내가 실제로 구현하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사실은 되게 공통된 게 많거든요. 내가 스마트 카를 만들든 스마트 홈을 만들든 뭘 하든 공통된 기능들이 M2M 혹은 IoT라고 하는 이름 하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통화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통 서비스, IoT 미들웨어가 제공하는 공통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보통 말하는 뭐 파킹 어플리케이션 이런 유저 서비스는 아니고, 그래서 커먼 서비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되는, 그래서 어쨌든 공통된 무언가의 로직들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들이 여기에 막 뭉쳐져 있다. 원M2M 결국에는 여기를 표준화하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공통화를 많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려왔으니까 결국엔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인터페이스라고 앞에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박스에서 즉 원M2M 이게 만약에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 개념 대입해보면 이 박스는 원M2M 플랫폼인데 다른 말로는 IoT 미들웨어고 결국에는 어떤 기능들을 정의해서 얘가 제공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회사가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요 박스를 내가 다 이해하고 구현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원M2M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어딘가에 구축이 될 텐데요. 내가 만약에 간단한 뭐 원M2M 표준을 따르는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내가 만드는 영역은 여기인 거고 결국에 내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원M2M 플랫폼에 제공된 공통된 기능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API 호출을 해가지고 플랫폼에다가 요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뭐 공통된 기능 아니면 API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이 다음 시간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원M2M 표준이라고 하는 건 원M2M 플랫폼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플랫폼의 기능을 정의를 하는 거고 기능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할 건가라는 거를 인터페이스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뭐 추상적이시겠지만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감이 조금 더 잡히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기능들을 얘한테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기능이 뭐냐 그냥 한 줄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센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센서는 실제로 뭔가 센싱을 해가지고 측정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 플랫폼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유스 케이스가 될 텐데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기능 자체를 예를 들어 이 플랫폼,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플랫폼이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센서가 만약에 내가 그 실제로 필드에다가 뭐 100개를 구축해놨다. 근데 나는 센서 100개의 데이터를 내가 한꺼번에 읽고 싶다. 그러니까 일일이 100번의 요청을 내리는 게 아니라 API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에 100개의 센서 데이터를 읽고 싶다고 할 때 각각 센서 데이터를 뭔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뭐 관련 방안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IoT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이고 기능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플랫폼 여기 있는 그림으로는 이제 커먼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주체는 이제 원M2M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은 사실은 일단 교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일단 좀 설명을 하고요. 앞에 그림이 뭔가 그냥 샌드위치처럼 그냥 그 네모박스 3개만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일종의 뭐 피지컬한 형상으로 조금 매핑을 한번 해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써드린 것처럼 당연히 뭔가 그냥 원M2M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얘도 이제 원M2M 그 플랫폼이고 얘도 이제 원M2M 플랫폼입니다. 말인즉슨 원M2M에서 지금 정의하는 게 결국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구축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무언가 서버 단에 실제 원M2M 플랫폼이 구동이 되고 내 집에 뭔가 홈 게이트웨이스러운 그런 디바이스에 원M2M 플랫폼이 게이트웨이 플랫폼으로 구동이 되는데 서로 간에 원M2M 표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연동이 되고 집에 있는 무언가의 디바이스 원M2M DBS라고 저희 가정한다면 걔네들이 당연히 말 그대로 원M2M 그런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홈 게이트웨이랑 서로 이제 뭔가 통신을 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 뭐 들고 다니는 휴대폰과 뭔가 통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그런 디플로이먼트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원엠투엠 표준에서 뭐 용어는 이제 다르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결국에 서버 플랫폼, 게이트웨이 플랫폼, 그 다음에 약간 좀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 캐파가 조금 되는 디바이스에다 올릴 수 있는 디바이스 단의 플랫폼까지 이제 유형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입맛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서버 플랫폼 하나만 두고 다 서버에다 연동을 시키든 그런 것들이 자유저재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방금까지는 원엠템 표준이 뭐다 결국에는 플랫폼 표준이고 플랫폼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기능을 정의를 하는 거고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런 용어로 여러 가지 좀 풀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원엠투엠이 아까 말씀드리기로 2012년에 설립을 해서 12년부터 이제 표준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미 21년 지금 6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어떤 것들을 했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릴리즈는 릴리즈 4인데요.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아직 하지 못했고 과거에 릴리즈 3까지 어떤 것들을 실제로 표준화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어떤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뭐 한 장으로 만드는 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 설립을 하고 나서 이제 원엠팀 표준을 이제 초벌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게 공통 기능이 아까 제가 뭐 공통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홈의 유즈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그다음에 그 교통 쪽에 이제 서비스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공통 플랫폼 IoT 플랫폼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수집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능들을 일단 나중에 추가가 되고 있지만, 많은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초안 릴리즈 1 표준에다가 만들었고요. 당연히 뭐 기능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시큐리티를 위한 기능들도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소개가 잠깐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 원M2M 프로토콜이라고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또 뭔가 프로토콜 바인딩이라서 HTTP, 코어, MQTT처럼 아마 익숙하신 기존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 명을 보고 계시는데요. 원엠템이 뭔가 프로토콜을 정의하긴 하지만 결국엔 메시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메시징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 HTTP 메시지로 요청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처음부터 당연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2에서는 이제 뭔가 연동 기술들을 제가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시메틱 지원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강의 기간에 포함이 돼 있고 홈 어플라이언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가전기기의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저희가 모든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모델은 뭐 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결국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모여가지고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도메인의 전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릴리즈2 때 과거에 이제 LG, 삼성, 그 다음에 뭐 GT라든가 이런 가전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가전기기를 위한 그런 인포메이션 데이터 모델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릴리즈 3부터는 여러 가지 토픽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뭔가 마켓에서 원엠2 표준 기술이 조금 더 확산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격들 그다음에 기술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4에는 뭐 다른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처음 원엠2 기술 특히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내일까지 학습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정도만 이제 인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있었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인데요. 일단 뭐 메시지는 뭐냐면은 실제로 원엠2 여기 릴리즈2에서 여러 가지 연동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 왔고 릴리즈 3 때는 실제로 연동 기술들을 뭐 계속 추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키워드 여기처럼 인터워킹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기술들은 뭐 홈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기술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럼 모든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예를 들어서 뭐 OCF 연동, LWM2 연동 등등등처럼 매번 연동 기술들을 만들어서 뭔가 그쪽 시스템들을 연기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그냥 일반적인 방법론 하나만 정의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A라는 기술이 뭐 내년도에 나오든 B라는 기술이 나오든 그런 것들을 원앤팀 시스템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쪽 디바이스나 시스템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일부 표준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하는 표준과 연동하는 표준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이런 것들이 뭐 일부 만들어서 검증이 되었던 사례들도 있고, 앞으로 나올 기술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연동 규격으로 제공하지 않는 그 외의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 방법론들을 저희가 이미 그것도 표준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특히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외부의 디바이스들을 원앤투엠 플랫폼에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표준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특히 이제 백엔드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 보자면 실제로 어쨌든 원앤투엠 표준 인터페이스를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변환하는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아니면 실제 그쪽 시스템에 뭐 인터페이스를 직접 붙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표준 인터페이스의 연동을 어떤 식으로든 구성을 하게 된다면 원앤투엠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예를 들어 뭐 서버가 연동을 하는데 뭐 스위프P 뭐 이 통사의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API 서버랑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원앤투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이제 연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디바이스 단의 연동을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백엔드나 서비스 쪽에 서버들, 시스템들을 연동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표준 기반으로 이제 가능한 구조이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깐 체크하면서 해야겠는데요. 요거는 지금 어떤 의도의 장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원앤투엠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뭘부터 봐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 개발한 다음에 결국은 개발한다는 게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이용하실 건데 그러면 여기 저거 다 써놓으실 텐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인증을 공식 인증이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을 수여 받으신 다음에 그걸 이제 사업에 이제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이제 한 장으로 이제 모식적으로 좀 나타내는 거고요. 아까 ITU로 이제 이관된 표준권을 설명드리면서 있었던 그런 표처럼 실제로 원앤투엠의 여러 가지 표준 규격들, 그 다음에 표준 기술 보고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업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실제로 원앤투엠 수많은 표준들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일단 뭐 쉽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좀 개념을 파악하실 표준 자체가 쉽게 말해서 그냥 아키텍처 문서인데요. TS1번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문서에는 말 그대로 실제로 원앤투엠 시스템의 구조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되겠지만 원앤투엠의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뭐 AE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원앤투엠의 플랫폼을 나타내는 뭐 CSE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각각의 뭐 엔티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뭐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키텍처 플러스 실제적으로 저희가 API라고 소개시켜드릴 그 API 인터페이스의 정의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아키텍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탑다운으로 원앤투엠 이제 이해하신다고 보면은 표준 관점, 그 스펙 관점에서 봤을 때요. 물론 해설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교환처럼 뭔가 좀 더 요약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숙지하신 이후에 이제 표준을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하셨을 때. TS1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는 문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인터페이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기능을 정의해 놓은 거고, 내가 A라고 요청하면 넌 B라고 응답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이제 메시지로 오가고, 메시지의 그런 요청 사항들을 예를 들어 뭐 JSON이든 XML이든 뭐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명세해야 실제로 메시지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서 시스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한 이제 프로토콜이라든가 프로토콜 이제 명세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원앤투엠에 수많은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기능들은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럼 그 기능들을 이제 좀 요약해 놓은 게 이제 피처 카탈로그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중소기업인데 원M2M이라고 하는 IoT 표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원M2M을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제품에다가 구현을 하고 싶어. 근데 원M2M에 수많은 기능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현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없어라고 했을 때 이 문서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정의한 게 말 그대로 실제로 그 원M2M 프로덕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정의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원엠팀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1, 2, 3, 그다음에 원엠팀 서버의 프로파일 1번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의가 되어 있고, 당연히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럼 각각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서버 프로파일 1번은 실제로 서버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냐를 지금 이 문서를 매핑해가지고 레퍼런스 해가지고 지금 그걸 정의를 하고 있고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 1번의 프로파일은 여기 카탈로그에 있는 피처 셋, 예를 들어 뭐 50개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48개는 구현해야 돼. 이거로 검증해야 돼. 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있다라고 당연히 했고, 실제로 내가 그럼 그거 보고, 기능이 뭐고, 각각의 기능이 실제로 규격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역으로 이제 추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기능 구현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나의 프로덕트를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구현을 하고 이제 내가 사업하기 전에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인증을 이제 추진을 하실 텐데, 인증 얘기는 또 나올 텐데요. 어쨌든 그러려면 인증을 받으려면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 간단하게 그냥 영어만 설명드리면 상호간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적합성이라고 하는 컨퍼런스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여기 규격이 정해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쉽게 말해서 다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서버 프로파일 1번에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럼 그 기능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내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험 항목들의 목록도 사실 여기 TS25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상품 관점에서는 이거를 보시고 내가 어떤 프로파일을 개발할 건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테스트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떤 기능을 실제로 테스트 전에 당연히 개발하셔야 되니까 개발해야 되는지는 이 라인 계통을 타시고 그 기능을 이해하시고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가 스펙을 내가 처음부터 뭐 하나 끝까지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되게 이제 공수가 많이 들고 오래 걸리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그 인증이 나가 있는 오픈소스 구현 뭐 이런 것들 참조하시는 것들도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증 얘기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원M2M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원M2M의 이제 공식 홈페이지고, 이거는 원M2M 인증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증된 제품의 현황이라든가, 이건 제가 예전에 캡처한 건데요. 제품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인증을 실제 신청하는 뭐 문서들, 그 다음에 방법, 뭐 인증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홈페이지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고요. 인증 프로그램 자체를 그 원M2M의 그 파트너사인 TTA가 사실 이제 시험인증단 쪽에서 만들었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해외 쪽에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3PP라고 하는 표준화 쪽에서 이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나름 유명한 기관인 GCF 쪽으로 이관을 했고, 인증 프로그램 자체는 이관했지만 여전히 TTA가 국내에 있는 그 원M2M 표준 시험소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웹상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들고 가서 예를 들어 내가 뭐 랩탑을 들고 가서 테스트를 하시는 물리적인 공간은 적어도 국내 기준으로는 T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TA 그 판교에 이제 시험 인증 그 시설이 있고요. 그쪽에 이제 신청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관련된 사항들은 여기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구현이 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가정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어디서부터 원M2M 표준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약간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릴리즈 4에서는 뭐 사실 진행형이고 제가 이거 업데이트 조금 못한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아이템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릴리즈 4 표준이 거의 이제 규격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릴리즈 5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좀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 뭐 AI를 지원한다든가 등등등등의 그런 기술들을 이제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4 이후에 5에 추가할 내용들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도 뭐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이 일부 있는데요.
원엠투엠은 예를 들어 뭐 OCF랑 다르게 OCF는 이제 공식적으로 표준화 기구에서 단일 오픈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원엠투엠은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원엠투엠이랑 OCF가 뭐 조직적인 성격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백그라운드나 사상 자체가 좀 다른데요. 그거는 제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원엠투엠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멤버들이 오픈소스를 각자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구성을 보시면은 실제로 다른 환경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랭귀지라든가 개발 환경 이런 것도 좀 다르고, 대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공하는 게 원엠템 플랫폼들을 제공하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으면 그것들을 약간 좀 확장하고 개선해가지고 내가 플랫폼을 내가 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플랫폼 말고 내가 디바이스 혹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주어지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그냥 구축해서 운영만 하고 나는 서비스 개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플랫폼, 그다음에 디바이스나 디바이스 툴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OS IoT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나중에 이제 한 건데 실제로 이거는 디바이스 쪽에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디바이스 쪽에 오픈 소스를 좀 찾고 계신 분들은 이런 프로젝트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키티에서는 이제 15년부터 제가 알기로 15년부터 그 오션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사이트는 뭐 여기에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이제 원엠TM 표준에 있는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적합성 시험 도구,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원엠TM뿐만 아니라 이제 원엠TM의 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능형 IoT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게 여기 이제 오션 사이트입니다. 이 중에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도구 일부를 저희가 이번 교육에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션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인데 좀 빨랐네요. 어쨌든 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약간 좀 흑백으로 된 이 그림들은 실제로 그 원엠팀 표준에 있는 원엠팀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뭔가 좀 복잡하고 당연히 설명 안 드릴 거지만 이렇게 아닐 거지만 결국에는 아까 구도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말씀드렸던 원엠템의 뭔가 서버 플랫폼, 게이트웨이 플랫폼, 그 다음에 디바이스 플랫폼, 그 다음에 경량형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올라가는 경량형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성될 수 있는 게 원엠템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표준에 있는 그림이고 저희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실제로 오션이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 사이트에 원엠템 표준에서 정의하는 그런 각각의 그런 로지컬 엔티티들을 저희가 오픈소스로 제공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연동들도 뭐 표준 대행 연동이라든가 아니면 비표준 뭐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 연동들도 저희가 실제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봐야겠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좀 시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뭐 간단한 뭔가 스마트 홈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회색 부분은 일종의 뭐 하드웨어 영역이고요. 이 녹색은 저희가 오션에서 제공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고 이런 파란색들이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소스코드 사용하시는 이 개발자가 직접 이제 구현되는 영역이라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표준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린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엠2M이 이제 스마트 시티에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적용된 것 같고 이제 해외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 스마트 시티 그런 실증 사업이라든가 고향의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 대구의 헬스케어 실증 사업,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거는 과제로 진행된 실증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상용 구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쪽에 그 수성구에 이제 실제로 상용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용인이라든가 이런 그 지자체 쪽에 실제로 원엠팀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런던 근교 쪽에 원트랜스포트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예전에 구축이 돼서 실제로 상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도 실제로 원엠팀 구축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게 M2M이고 IoT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메인 중에 뭐 그거를 일일이 나열하는 게 뭐 의미는 크게 없어서 두 장만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뭐 집진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스 미터링 시스템 이런데 실제로 원앤투엠 적용돼가지고 솔루션도 만들어져 있고 상용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